난 당신이 불쌍해! 뭐야? 비상장 기업 땅의 따뜻함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하다고! 비상장 투자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머니셔틀 1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지난번에 이 리아베스트라는 업체에 관련돼서 갔었었는데요. 갑자기 웬 비상장 기업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비상장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들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상장이랑 비상장이랑 이 두 기업들의 차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을 상장 기업이라고 하고,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을 비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의미하고요. 이 비상장 기업들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 전체를 비상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비상장 시장 같은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KOTC 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사설로 거래를 하는 것도 비상장 거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을 개인과 개인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것도 비상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장 기업이랑 비상장 기업이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겠죠. 거래소가 있으면은요, 제가 거래 상대방을 찾지 않아도 돼요. 이 거래소에서 가격이 맞는 사람, 거래량이 맞는 사람들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반면에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던가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주는 브로커를 찾아야 됩니다. 브로커라고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브로커라는 의미는 거래를 주선해주는 매매자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차이는 이 과세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거래할 때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요. 보통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가 아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장 내에서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주주로 돼 있다면은 장 내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도세가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장 내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장 외에서 이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양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과세 특례가 2017년에 이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했고, 이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KOTC 시장이 커지게 된 것도 2018년도부터인데요. 이 양도세 부과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 이외에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이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고, 소득공제 해주는 것도 한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한 혜택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한 26%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27.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100만 원 주식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이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으로 안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정산 때 27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거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실 주식은 100만 원치 샀지만 내가 73만 원에 주식을 산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 세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73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니 이거 굉장히 횡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기업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일일이 발굴을 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신주를 발행할 때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찾기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100만 원 날렸어요.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뭐 이렇게 기업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거의 없어졌어 뭐. 인생이 쉽지 않아. 왜 없어? 포스코 건설, KUTC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코스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좀 험난하기는 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세요. 변동성이 센 게 사실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채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채권은 금리가 한 0.1% 바뀌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진짜 공모 돼가지고 그거 상장해가지고 거래소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주가 막 그 따상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정말 변동성 확 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장될 만한 주식 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할 때 이렇게 공모 형식으로 상장한 게 아니라 다음이라는 회사랑 이렇게 합병하는 형태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모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사고 이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뭐 돈을 벌었겠죠. 나는 없었지만. 좀 비상장 주식인데 주식 발행할 때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얼마 모아가지고 조합 형태로 이렇게 좀 한꺼번에 주식을 사자라고 했는데 뭐 이 부동산 산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한번 사보자 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카카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들어갔으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일 것 같아요? 글쎄 뭐 강남에 집 한 채 사지 않았을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하려면은 자금이 적게는 잘 안 돼요.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사듯이 좀 레버리지를 많이 끌었어야 되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현물을 거래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은 아예 뭐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다 라고 하면은 A라는 회사에서 IR 담당자가 있을 때 거기 그 회계 재무 담당자 앞에서 이렇게 거래하고 돈 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해요. 아니 뭐 사진은 뭐 찍을까? 이게 비상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현물로 거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사기가 그렇게 많기는 하대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비상장 기업들 거래 중개해주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얘 사기꾼 아닙니다 라는 걸 검증을 해주는 거지. 중고차 요즘에 앱 같은 거나 같은 거 적절하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신차가 아니라 이미 발행된 주식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기 엄청 많이 치네요. 사기도 사기인데 이게 개인이 살 사람 찾습니다 하기도 하는데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브로커 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브로커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몰라. 이 둘은 내가 판 가격만 알고 산 가격만 알아. 브로커가 중간에 얼마나 떼먹는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브로커들이 대부분은 선량하겠지만 막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막 되게 막 소문 부풀리고 뭐 이런 짓도 많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가격을 밝힐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 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주식을 산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식을 판 거예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뭔가를 내겠지만 이거를 얼마나 뭐 내는지는 뭐 그거를 밝힐 이유도 없고. 근데 뭐 이 사람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가지고 이거 팔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을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는 거죠. 비상장 기업 투자하고 싶다. 가장 추천하는 거. 신주 발행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신주 발행할 때 참여하는 게. 그게 뭐 정보에 대한 뭐 리스크도 적고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자금을 좀 많이 넣어야 돼. 신주 발행하면은 보통
뭐 기업 단계에 따라 다른데 한 30억 정도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30억을 한 벤처 캐피털이 쏘기도 해. 근데 뭐 한 두 개의 기업이 막 15억씩 넣는다고 하면은 개인이 15억 넣으라고 하면은 되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10명이 모여가지고 15억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투자 발행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 투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는 사실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좀 나오는 게, 일단 소액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액으로 하면은 뭐 펀드라든지 뭐 조합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 사고 싶은 비상장 주식이 있어. 회사가 있어. 근데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이면은 이게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상장 거래 플랫폼들. 뭐 그런 거 이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더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한국 벤처라고 이렇게 한국 벤처 기업들 정보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이 기업이 진짜 벤처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나오고요. 대략적인 재무제표 정도는 거기서 제공을 해줘요. 국가기관에서. 뭐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한 3년 정도 데이터 보면은 대충 각 나오거든요. 매출액 증가율이 뭐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사장님이 굉장히 너무 많이 가져가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 대충 나오니까 뭐 그런 거라도 적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